공포 게임에 들어왔는데 고도 근시라 잘 안 보인다. 피부든 아이를 친달처럼 아끼고 최종 보스를 남편처럼 대했다. 첫 만남에 보스의 복근을 덥석 잡고서 몸에 진짜 좋다며 감탄했다. 아쉽게도 키가 좀 작네. 보스는 어이가 없어 웃더니 들고 있던 머리를 목에 얹었다. 내 키는 180여기다. 이제 다시 봐. 행복한 우리 집 던전 입장을 환영합니다. 7일간 생존하면 클리어입니다. 시작 인원 30명, 생존 제한 30명. 즐거운 게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학생 한 명이 울며 말했다. 여기가 어디야? 집에 가고 싶어. 금발 남자가 누가 장난치냐며 욕했다. 당장 내보내줘. 그때 숙련자라는 남녀 2명이 나타났다.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여긴 무한 스트리밍 게임이고 끌려온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다. 모든 던전을 클리어해 9,999점을 모으면 부활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는 말에 나는 급히 물었다. 던전 한 번에 몇 점이나 주나요? 클리어 시 공포 지수에 달려 있어. 지수 99로 클리어하면 겨우 1점밖에 못 받아. 지수가 100이 되면 그 자리에서 즉사지. 숙련자들은 익숙해져서 지수를 60 이하로 유지해. 신입들은 뭐 좀 처참하지. 그럼 지수 0으로 클리어하면 100점을 받을 수 있나요? 그 말이 끝나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채팅창이 나를 비웃었다. 정말 허풍도 심하네. 행복한 우리 집이 S급이라지만 최고 등급은 아닌데 워낙 변태적인 난이도라 아직 최초 클리어가 없어. 이래 길드 명신도 여기서 당했지. 망했다. 이번 매치 홍 누나랑 준형뿐이라니 둘이 합쳐도 명신만 못해. 이번에도 보나 마나 전멸이네. 꼭 방을 골라야 했다. 이 건물은 총 30층인데 층마다 한 가구씩이야. 한 층에 한 명만 살 수 있지. 그리고 행복한 우리 집은 역할극 공포 던전이야. 방마다 기괴한 것들이 있는데 플레이어와 가족 관계가 돼. 준형과 홍 누나는 12층을 골랐다. 숙련자들이 고르자 다른 플레이어들도 뒤따라 다들 저층을 선택했다. 내가 뒤처지는 바람에 결국 남은 건 30층뿐이었다. 내가 안 보인다는 걸 알고 채팅창은 또 떠들어댔다. 저 신입은 이제 죽었네. 누구나 알다시피 층이 높을수록 보스 레벨도 높아지거든. 특히 30층은 최강 보스들만 있어서 죽음의 집이라 불려. 30층에 도착한 나는 주위를 둘러보고는 현실과 별 차이 없다고 생각했다. 피비린내가 좀 심하고 벽이 좀 붉고 온도가 좀 낮고 조명이 좀 어두울 뿐. 게다가 엄청 넓은 집이잖아. 꿈꾸던 가족도 있고. 얘야, 문 좀 열어봐. 엄마 왔다. 안 열어주면 배고파 죽겠어. 채팅창이 뒤집어졌다. 완전히 자살 행위 아냐? 보통은 정중히 노크하거나 문 앞에서 귀신을 기다리는데 귀신 기분이 좋아야 열어주지. 저런 무식한 놈은 보기 싫어. 다른 방으로 가야지. 어떻게 죽나 보자고. 삐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한기가 온몸을 감쌌다. 고개를 숙이자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시야는 흐릿했지만 양갈래 머리가 흔들리는 걸 보니 붉은 원피스를 입은 아이 같았다. 아이는 기괴하게 웃으며 내게 달려들었다. 차가운 손이 내 목을 졸랐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았고 옷이 젖어 있는 걸 느꼈다. 나는 곧장 나무랐다. 애가 왜 젖은 옷을 입고 있니? 벗으렴. 깨끗한 걸로 갈아입자. 아이가 이불 떼기도 전에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걱정하며 물었다. 너 다쳤니? 엄마가 치료해줄게. 채팅창은 쏙 터진다는 듯 반응했다. 눈 좀 제대로 뜨고 보라고. 얜 죽음의 집보스 중 하나야. 원피스가 젖은 게 아니라 사람을 죽여서 피로 물든 거야. 다친 것도 아니고 그건 다 다른 사람 피라고. 괜찮아. 그분이 오시면 걘 이제 죽은 목숨이야. 채팅이 안 보이는 나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가 붉은 원피스를 벗겨주었다. 공주방에서 하얀 원피스를 찾아 아이에게 입혔다. 띨목을 조르던 고사리 소리 어느새 스르르 풀렸다. 당황한 아이의 기색을 느끼며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에 핏자국을 깨끗이 닦아주었다. 그제야 귀여운 얼굴이 보였다. 나는 웃으며 아이에게 말했다. 가족끼리는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고맙다고 뽀뽀는 한번 해줘야지. 아이는 수줍게 옷자락을 만지더니 볼에 쩍 하고는 얼른 도망갔다. 고마워요, 엄마.
라고 속삭였다. 뭐? 엄마라고? 갑자기 딸이 생겼네. 이거 정말 최고다. 아이를 낮잠 재우고 나니 기계음 안내가 들려왔다. 시작 인원 30명. 현재 생존 20명. 나는 폰을 꺼내 눈앞에 바짝 갖다 댔다. 그제야 화면에 글자가 보였다. 사람들이 단톡방에서 정보를 나눴다. 금발 남자와 다른 3명이 3층을 차지하려고 싸움이 붙었다고 한다. 결국 금발 남자가 이겨 이주했는데 문을 두드리자마자 괴머리를 한 괴물이 나오더니 입을 쩍 벌려 금발 남자를 통째로 삼켰단다. 그걸 본 신입들의 공포지수가 치솟았다. 어떤 중년 아저씨는 10층 문을 여는 순간 지수가 100을 찍어 그대로 즉사했다. 다른 이들도 온갖 방법으로 죽었다. 괴물에게 죽거나 겁에 질려 죽거나 아이가 자는 동안 나는 욕실에서 대걸레를 찾아와 온 집안을 청소했다. 빨간 바닥 타일을 박박 문질러 하얗게 닦았고 벽에 굳은 피도 다 긁어냈다. 청소를 마치니 벌써 오후였다. 아이 옆 소파에 기대어 깊은 잠에 빠졌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눈앞에 흐릿한 검은 형체가 있었다. 그는 낮고 섹시한 목소리로 웃었다. 흥미롭군. 시시 손에서 살아남다니. 이 여자 건드리지 마. 이 엄마 꽤 재미있거든.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손을 휘두르자 시시라는 꼬마가 소파에서 튕겨나가 베란다 유리에 부딪혔다. 쾅 하는 근음과 함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하네? 진짜 내 딸이라도 된 줄 알아? 내한테 왜 그렇게 말해요? 아빠가 돼서 그러면 안 되죠. 남자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그의 복근을 덥석 잡고 말았다. 나도 모르게 슬쩍 더 만졌다. 남자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자 나는 얼른 말을 돌렸다. 저기 여보, 몸매 진짜 좋네요. 근데 왜 이렇게 작아 보여요? 괜찮아요. 이제 제가 왔으니 내일 맛있는 거 해줄게요. 우리 가족 키 쑥쑥 크게. 세상에, 저 여자 뭐야? 못 꺾는 보스 앞에서 저런 말을. 드디어 최종 보스가 나왔네. 행복한 우리 집 최강 보스 아냐? 영신도 저놈 손에 죽었지. 영신도 저놈 손에 죽었지. 근데 보스 얼굴이 왜 빨개진 거야? 설마? 채팅창은 보스가 목을 꺾길 기다렸다. 이전 플레이어들은 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다음 순간 남자는 손에 들고 있던 머리를 농구에 얹었다. 그러고는 되게 다가왔다. 목소리엔 왠지 모를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야한 자가 정말로 186cm라고. 다시 자세히 좀 봐. 닝니엔 제대로 보길 권할게. 요즘은 괴물이라 해도 남자라면 누구나 키에 예민하단 말이야. 안 보이면 더 가까이 와. 눈앞에 확대된 잘생긴 얼굴을 보며 난 속으로 퀴즈를 불렀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 공포게임은 공포 지수만 보고 심박수는 안 체크하니까. 안 그랬으면 난 벌써 죽었을 거야. 남자가 계속 말이 없자 화났을까봐 걱정된 나는 얼른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186cm, 난 166cm. 가장 설레는 키 차이네요. 우리 정말 천생연분이에요. 수트 차림의 남자 얼굴이 빨개졌다. 그가 막 말을 하려는데 다음 순간 낙뼈를 맞춘 피 묻은 꼬마가 달려와 남자를 천장으로 차버렸다. 박혀서 내려오지도 못하게 말이다. 아이는 무고한 표정으로 날 보더니 내 얼굴에 자기 얼굴을 부볐다. 엄마, 배고파요. 봐줘요. 난 즉시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다. 눈을 가늘게 뜨고서 아이와 남편을 위해 요리하러 갔다. 결국 부녀는 그릇을 싹싹 비웠다. 내가 씻으러 욕실에 갔을 때 다정한 부녀의 대화가 들린 듯 했다. 사실 여자 살려둬도 괜찮겠어. 요리 솜씨가 꽤 좋거든. 하지만 아빠, 내일 그 두 분이 돌아오셔서 우리가 그들 밥을 안 먹는 걸 알면 가만히 안 계실 텐데요. 그게 무슨 밥이야? 토를 달기라도 하면 내가 먼저 죽여버리지. 좋아요. 제가 망을 볼게요. 씻고 나와 자연스럽게 안방을 차지했다. 이불 속에서 살금살금 머리를 내밀어 소파에 가만히 앉아있는 그림자를 봤다. 그래서 상냥한 목소리로 현모양처처럼 굴었다. 여보, 당신은 욕실에서 문을 씻고 머리는 내가 주방에서 감겨줄게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서요. 대체 이건 무슨 악마 같은 제안인가? 더 애 없는 건 머리 없는 보스도 무슨 생각인지 내 제안에 덥석 동의했다는 거다. 결국 우린 각자 행동을 시작했다. 난 주방에서 남자의 머리를 감기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채팅창은 이 기괴한 광경을 보며 다들 소름이 돋아 있었다.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딱이네. 이 닉넨도 완전 변태야. 갑자기 손에 든 검은 수박이 말을 했다. 기분이 좋아 보이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당연하죠. 당신들 분야와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분명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겠죠. 검은 수박이 날 응시하더니 갑자기 씩 웃었다. 기괴하면서도 잘생긴 미소였다. 바라는 대로 될 거야. 잉옌, 난 그를 다정하게 바라보았다. 사실 잘 보이지도 않지만 아직 당신 이름을 모르겠네요. 검은 수박이 갑자기 훅 날아가더니 욕실에서 나온 몸과 합쳐졌다. 다시 그 잘생긴 모습이 되었다. 남자는 불쾌한 일이 떠오른 듯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이름 없어. 당신이 원한다면 하나 지어주든가. 말을 마친 남자는 서둘러 나갔고 침울하게 손님방에서 자겠다고 했다. 난 머리를 극적였다. 당장 좋은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방으로 돌아가 더 생각하기로 했다. 한창 생각 중인데 다음 순간 이불 속에서 새까만 눈동자가 나타났다. 작은 얼굴에서 기묘한 빛이 났다. 다행히 난 잘 안 보이니까 흐릿한 킹크림자루만 보였다. 엄마, 저 늙은 괴물은 무시해요. 오늘 밤 스스는 엄마랑 잘 거예요. 난 아이의 볼을 꼬집고는 품속으로 쏙 끌어안았다. 그러고는 조용히 타일렀다. 아빠한테 늙은 괴물이라 하면 안 돼. 아빠가 슬퍼하시자니 스스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날 보며 입을 벌렸다. 이빨이 다 뽑힌 텅 빈 입을 보여주며 하지만 저도 꼬마 괴물인걸요. 여우년, 나쁜 년이라고 불렸어요. 그들이 누구니?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나쁜 거야. 엄마가 나중에 그들을 만나면 무조건 스스 대신 혼내줄게. 때려줄 거야. 하지만 스스야,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엄마도 마음이 아파. 그렇게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언제인지 모르게 잠이 들었다. 내가 몰랐던 사실은 내가 잠든 후 스스가 내 곁에 딱 붙어 자고 있는 내 얼굴을 보며 치마색이 붉게 또 하얗게 계속 변했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낮게 중얼거렸다. 엄마가 슬퍼할 거야. 엄마를 슬프게 하면 안 돼. 채팅창도 겁에 질려 난리가 났다. 와, 저 꼬마 귀신에 기운이 요동치는 건 처음 봐. 결국 치마가 하얀색으로 남았어. 변하지 않고. 와, 대박. 신입이 꼬마 귀신의 속성을 바꿨어. 보통 실력이 아닌데. 다음날 기계 안내에 음성에 잠입겠다. 시작 플레이어 30명, 현재 생존자 15명. 비몽사몽간에 휴대폰을 들었는데 단톡방에서 난리가 났다. 어젯밤에 5명이 더 죽었어. 3명은 괴물에게 당했고 2명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공포지수가 100을 찍고 죽었다. 그때 콩 언니에게 메시지가 왔다. 잉옌, 너 괜찮니? 처음 사흘 동안 반드시 가족들 공약을 끝내야 해. 예전에 명신의 방송을 봤거든. 이게 내가 아는 정보야. 너한테 주는 보상이라 생각해. 방정하는 규칙을 말 안 해줘서 내가 30층에 살게 된 게 내 탓 같아. 그 후에도 홍 언니는 단톡방에 조언을 남겼다. 준형은 가끔 나타나 투덜거렸다. 시집들한테 뭐 하러 알려줘요? 누나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도와줘봤자 우리한테 득 들거 없어. 홍 언니는 타이르듯 답장했다. 인연인데 이렇게라도 도와야지. 너무 따지지 마. 그러자 살아남은 이들은 홍 언니를 찬양했다. 난 살짝 미소 지으며 액정에 얼굴을 대고 답장을 보냈다. 잘했어요. 걱정 감사합니다. 머리 없는 보스는 한 손에 머리를, 다른 손에 하얀 치마에 스스를 들고 아령을 들고 있었다. 휴대폰을 보는 날 보며 인상을 쓰더니 너무 믿지는 마.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그가 갑자기 심장을 움켜쥐고 쓰러지자 스스는 얼굴을 찌푸렸다. 걱정스러운 듯 그를 부축했다. 개인 규칙 때문에 NPC는 공략 정보를 줄 수 없다. 문 밖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났다. 발소리마다 내 신경을 자극했다. 스스가 급히 내게 안겼다. 엄마, 조부모님이 고향에서 돌아오셨어요. 무서워 마. 보스도 지지 않고 붉어진 얼굴로 덧붙였다. 겁내지 마. 안 무서워요. 어차피 난 잘 안 보이고 안 보이면 다 정상인이나 다름없죠. 오히려 새 NPC의 등장이 기대됐다. 채팅창에선 설전이 벌어졌다. 왠지 모르게 기대되는데 창 영감님이랑 흑 할멈이라니. 정익님 좀 누가 혼내줬으면. 왜 글 쓴 사람 신보가 왜 그래? CDB 최초로 통과하면
우리한테도 귀중한 경험이 될 텐데, 안 그래? 방문이 열리고 허리가 굽은 괴물 2명과 마주쳤다. 바닥에 쓰러진 보스를 보자마자 할머니가 순식간에 내 앞으로 와서 무서운 기세로 소리쳤다. 웬 낯선 얼굴이 있어? 내가 내 아들을 괴롭혔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타불지 마라. 그 순간 나는 검은 기운에 휩싸였다. 가까이서 보니 할머니는 뼈만 앙상했다. 앙상한 뼈대만 남은 몸에 옷만 걸쳐져 이목구비는 뭉개진 채 입만 벙긋거리는 게 보였다. 난 얼른 다른 손을 뻗어 할머니의 숯덩이 같은 손을 잡았다. 안타까운 듯 어머니라 불렀다. 피부가 어쩌다 이렇게 푸석해졌어요? 어젯밤 오이로 팩을 좀 만들었는데 한번 써보실래요? 욕을 퍼붓던 할머니가 멈칫하더니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그러든가? 오이 한 접시를 내왔다. 할머니에게 팩을 해주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못마땅해했다. 이 망할 모파야. 분명히 말했잖아. 새며느리를 제대로 겁주겠다고. 보스를 빤히 바라보았다. 입을 삐죽이며 정처도 있었냐고 물었다. 남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온몸에서 짙은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할머니의 해골 머리를 단숨에 비틀어 뽑았다. 그러고는 베개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억울하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 들어오기도 전에 시시가 죽였어. 할머니는 민망해하며 머리를 다시 끼웠다. 얼굴에 오이를 톡톡 두드리며 할아버지를 무섭게 쏘아봤다. 이 망할 영감, 입이 반정이지. 떠져서 밥이나 해. 할아버지는 즉시 입을 다물었다. 자루를 질질 끌며 배에서 나온 창자와 함께 주방으로 갔다.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바닥이 다시 핏빛으로 변했다. 시시가 바닥에서 일어나 아주 정중하게 거절했다. 할머니 죄송해요. 할아버지 요리는 정말 맛없거든요. 역시 안 먹는 게 날이 끝나기도 전에 할아버지가 배를 뒤적이더니 주방에서 창자 한 조각을 던졌다. 시시를 순식간에 낚아챘다. 할아버지가 괴상하게 웃었다. 착한 손녀야. 할아버지랑 같이 요리하자구나. 널브러진 창자들을 보며 방에 들어가 바느질 도구를 찾았다. 아버님 스토 오리 풀렸네요. 왜 안 꿰매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요리가 다 될 때쯤 바늘과 실을 찾아냈다. 정성껏 식사 차리는 걸 돕고 할아버지를 붙잡으며 말했다. 아버님, 제가 옷 좀 꿰매드릴게요. 털실을 끌고 다니시면 불편하시잖아요. 게다가 털실색도 빠지고요. 어제 겨우 바닥 닦았단 말이에요. 귀신넷이 서로를 쳐다봤다. 한참을 그러더니 닉맨은 담이 새거나 침착한 게 아니라 그냥 눈이 먼 거였어? 아냐? 행동하는 걸 보며 길은 잘 찾는 것 같아. 내 생각엔 심한 근시 같아. 나는 그를 닝신이라 부를래. 모두에게 새로운 예상치 못한 클리어 전략을 보여줬어. 조용히 지켜보자. 사실 내 생각에는 꽤 지혜로운 것 같아. 채팅이 올라오자마자 할아버지 창자를 붙잡고 꿰매기 시작했다. 예의를 차리느라 그와 거리를 좀 두었다. 그래서 그게 뭔지 정확히 못 봤다. 그저 축축하다는 느낌뿐이었다. 그래서 털실이 왜 젖었냐고 투덜댔다. 아버님, 채소 씻다가 물에 빠뜨리셨어요? 그렇겠지. 할아버지 배를 다 꿰매고 나서야 모두가 화옥하게 앉아 식사를 준비했다. 다들 가만히 있길래 난 자연스럽게 닭발 하나를 집었다. 내가 입에 넣으려 하자 귀신넷이 사악한 눈빛으로 쳐다봤다. 착한 며느리야. 이건 아비가 오늘 아래층에서 가져온 신선한 음식이란다. 어제 저녁에 값 죽은 것들이지. 난 즉시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배를 움켜주는 신용을 하며 헛구역질을 한 번 했다. 보스의 몸에 기대며 말했다. 안 돼요. 고기는 못 먹겠어요. 아마 어젯밤 일 때문에 혈액을 임신한 것 같아요. 로리는 흥미진진한 표정이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무척 기뻐했다. 얼른 아들에게 나를 방으로 옮기라 했다. 보스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당황하며 발을 알아 올렸다. 무슨 소리야? 우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의 폼에 비스듬히 안겨 슬쩍 복근을 만져보았다. 목소리를 낮춰 괜찮다고 했다. 당신이 원한다면 지금 바로 자는 것도 괜찮아요. 닉니, 미안해. 나를 향한 사랑이 비록 짧았지만 인정할게. 나도 당신에 대한 감정이 남달라. 하지만 시시는 내 아이야.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게임이라 해도 아이의 동의를 먼저 얻고 싶어. 둘째를 가지는 건 말이야. 그게 아버지로서의 책임이니까. 거짓 임신으로 두 모인을 속였다. 아무튼 이틀 동안 요리는 내가 직접 했다.
보스가 사온 냉장고 식재료를 썼고 전혀 손대지 않았다. 늙은 귀신들의 자루 속 식재료는 그리고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둘째 날 밤부터 보스와 한 침대에서 잤다. 어떻게 꼬셔볼까 고민하던 중 이불 속에서 억울해 보이는 작은 얼굴이 불쑥 나왔다. 엄마, 시시는 안 사랑해? 아빠가 뭐가 좋다고 시시가 더 좋은데. 이 말을 하며 시시는 남자를 매섭게 노려봤다. 시시의 하얀 드레스가 붉게 변하려 하고 남자의 목 흉터가 커지는 걸 보고 난 급히 침대에서 일어나 외쳤다. 그만해. 더 이상 싸우지 마. 그냥 둘 다랑 같이 잘게. 갑자기 홍 언니에게 메시지가 왔다. 윙옌, 내일부터 의혹 방문 시작이야. 듣기로는 이 건물 30층에 모든 귀신을 만나야 모든 층에 잠금이 풀린대. 그래야 최종 클리어 힌트가 나올 거야. 가장 어려운 30층에 있으니 꼭 모두를 도와줘. 30층 귀신들을 무사히 방문하도록. 물론 죽은 플레이어들을 제외하고 남은 이들도 널 도와줄 거야. 그들의 가족을 만나게 도와줄 테니. 아쉽게도 우리도 7일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나가기 전 시시가 보스 앞으로 갔다. 얼굴을 치켜들면 날 화나게 해봐. 빨간 드레스로 변해야겠어. 흰 드레스는 기운이 없잖아. 이따가 그것들을 못 겁주겠어. 넌 그냥 즐겁기만 하면 돼. 아빠가 있는데 누가 감히 엄마를 건드리겠어? 맞아. 정말 안 되면 얘 필살기를 쓰지. 창자를 다시 꺼내서 그 집 대문 앞에서 으름장을 놓을 거야. 할머니는 채소 팩을 두드리며 퉁명스럽게 찬물을 끼얹었다. 뭘 그렇게 떠들어. 행복한 우리 집 수칙은 폼이야. 이 사흘은 초보자 보호 기간이고 우리에게는 금지 기간이야. 어른들이 끼어들면 규칙 위반이라고. 제 귀신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보스가 검은 눈동자를 굴리더니 목의 흉터 속을 한참 뒤적거리다가 녹슨 커다란 식칼을 꺼냈다. 칼날에서는 여전히 짙은 검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셋은 식칼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남자가 내게 다가와 다정하게 식칼을 건넸다. 옌옌, 이걸 가져가. 아무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할 거야. 실력으로 따지면 내가 이 집에서 최강이지. 내 머리를 자를 정도니 분명 아래층 귀신들 머리도 다 자를 거야. 기계음이 갑자기 귓가에 올렸다. 이 개인 알림은 공개되지 않았다. 축하합니다. SSSS급 아이템 사랑의 식칼 획득. 채팅창만 난리가 났다. 세상에, 보스를 죽였던 식칼이잖아. 이게 최고급 아이템이었다니? 말도 안 돼. S급 던전에 OS급 아이템이 있다니? 컬 신입이 얻었다고? 대박이다 정말. 대형 길드장들이 이미 방송에 들어왔어. 스카우트 하러 온 건가? 닉맨은 나오자마자 대형 길드 직행이겠네. 부러워 죽겠네. 시시는 남자가 주목받은 걸 보더니 곧장 몰장으로 달려가 뒤지기 시작했어. 그러더니 가장 깨끗하고 구김 하나 없는 하얀 원피스를 손에 받쳐들고는 제 시카를 향해 돌진했죠. 겁이 났던 건지 시시의 몸과 손에 든 원피스가 순식간에 핏빛으로 변했어요. 시시가 붉은 원피스를 제게 던졌고 그 옷은 바로 제 몸에 입혀졌죠. 게다가 크기가 완벽하게 변해서 제 몸에 딱 맞더라고요. 엄마, 이건 제가 죽을 때 입었던 옷이에요. 이걸 입으면 엄마를 지켜줄 거예요. 기계음이 다시 들려왔어요. 축하합니다. SSS급 아이템 천사의 드레스 획득. 감동할 틈도 없이 장모인네가 제가 겨우 꿰내준 스웨터를 들추더니 배속을 한참이나 해집더라고요. 그러더니 털실 뭉치를 건네며 호신용으로 쓰라고 했죠. 기계음이 또 울렸어요. 축하합니다. SSS급 아이템 재상의 대장 획득. 거는 할머니도 뒤따라오더니 소매에서 습처럼 거는 고목 뿌리를 꺼냈어요. 푸르스름한 기운이 감돌았죠. 이게 시원찮아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제안을 막아줄 개다. 기계음이 다시 한번 울렸어요. 축하합니다. SS급 아이템 고목 풍춘 획득. 아이템 꾸러미를 들고 입고 있는 붉은 원피스를 보니 감동의 눈물이 쏟아졌어요. 누가 공포게임의 글물이라 했나요? 이렇게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가족인데 저런 아이템들을 준다며 저도 사랑스럽게 보일 것 같네요. 명실이 대단하긴 하네요. 적어도 30층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대장국들의 사랑까지 독차지했으니까요. 맞는 말이에요. 이전 플레이어들은 30층 근처도 못 갔죠. 입구에서 피 묻은 소녀에게 당했으니까요.
제가 보기엔 4명의 든든한 백에 강력한 아이템들까지 있으니 명씨는 이번에 반드시 클리어할 거예요. 자식 다 키운 부모 마음이 드네요. 막 29층에 도착했어요. 정중하게 문을 두드렸죠. 똑똑 한 번 했을 뿐인데 문이 열렸고 단톡방을 통해 2층의 플레이어는 이미 죽었던 걸 알았죠. 문틈으로 이란성 쌍둥이 남매가 보였어요. 겉모습은 소녀 같았는데 제 손의 아이템들을 경계하며 보더군요. 특히 무딘 시카를 보고는 잘 보이려는 듯 미소를 지었죠. 30층에 사시는 이웃분이시죠? 방문하시는 건 좋지만 무기까지 챙겨 오시다니요. 서운하게 왜 그러세요? 이건 29층 방문 카드입니다. 자, 여기 받으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조합일까요? 들어가서 차 한잔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당신들의 어머니와 은수에 얽힌 매듭 말이에요. 결국 그랬군요. 모두가 침을 뺏으러 갔을 때 전 심심해서 건물 주변을 5바퀴 돌았죠. 결국 검은 기운이 감도는 쓰레기 더미에서 더럽고 낡은 신문지 한 장을 찾아냈어요. 플레이어들이 놓치기 쉬운 곳이었죠. 전 개의치 않고 신문을 자세히 살폈어요. 거기엔 행복한 우리집 복사본과 괴물 30명이 들어온 이유가 적혀 있었죠. 그들의 사진도 함께 있었어요. 세상에, 제가 뭘 놓친 거죠? 아까 바닥에서 쓰레기 뒤질 때 배가 고픈 줄만 알았어요. 시청자 탓이 아니라 방송국 탓이에요. 그때 줌을 안 당겨줬잖아요. 29층의 이 남매는 오래된 사건의 주인공들이에요. 3년 전 탐욕이 부른 비극적인 가족사였죠. 당시 사람들은 믿기 힘들어했어요. 이해 때문에 아버지가 저토록 냉혹해지다니. 하지만 정의는 늦게라도 오죠. 책임 있는 자들은 결코 엄중한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고 대중의 시선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머니도 회사를 정리하고 두 아이의 사진과 세계 여행을 떠났죠. 차 한 잔을 다 마시니 이야기도 끝이 났어요. 남매는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받고 일어나는 저를 배웅해줬죠. 오늘부터는 행복하게 지내렴. 비록 이곳에 있더라도 서로를 그리워한다면 언젠가는 엄마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28층에 도착했어요. 2층 플레이어도 진작 가버렸고 아이템의 위력에 굴복했는지 그물은 제가 문을 두드리자마자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공손하게 방문 카드를 내밀었죠. 그녀는 화려한 코스튬을 입고 화장이 진했지만 멀쩡해 보이는 소녀였어요. 전 전혀 놀라지 않았죠. 그녀는 스스로 잠드는 길을 택했으니까요. 떠날 때 겨우 19살이었죠. 가발도 안 쓰고 화장도 안 할 거면 코스프레 판에서 당장 꺼져. 이런 못난이가 요수 입다니. 이리 모독하는 쓰레기는 죽어버려. 그때 그녀는 그저 이 옷이 예쁘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하지만 나중에 자신이 죄인이라 생각하게 됐죠. 갇혀 있었던 건 내가 아니야. 바로 그 사람들이지. 여긴 어떤 제약도 없어. 오직 삶과 죽음뿐이지. 입고 싶은 대로 마음껏 입으렴. 생얼로 입고 싶으면 그래도 돼. 나중에 그 악플러들이 죽어서 오면 그때 마음껏 괴롭혀주렴. 만약 정말 그런 날이 온다면 자신들이 존경하던 신의 무기에 죽는걸 영광으로 알게 될 거야. 이게 맞지. 이게 바로 28층 대장의 풍격이지. 27층으로 내려왔어요. 이곳 괴물은 제복 입은 직장인 여성이었죠. 손엔 어린 아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신문을 보지 않았더라도 전 이들이 누구인지 알았을 거예요. 예전에 이 소년이 학교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엄마는 급한 마음에 작업복 차림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악의적인 사람들이 유흥업소 여자라며 아들이 죽었는데 화장할 정신이 있냐고 욕을 했죠. 남자 침대에서 감 나온 거 아니냐면서요. 엄마는 슬픔과 악플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투신하고 말았어요. 이 세계에서 결국 아이와 다시 만난 거였죠. 젊은 엄마를 위로하려던 찰나 무서운 표정의 소년이 갑자기 아기 같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걱정 마요. 제가 그 나쁜 놈들이 여기 못 들어오게 할게요. 히히, 엄마 괴롭혔던 그 사람 사흘 전에 들어오자마자 겁먹어서 공포 수치 초과로 쫓겨나기 전에 뻔뻔하게 살려달라고 빌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휘둘린 것뿐이라나
하지만 전 무시했어요. 남을 존중할 줄 모르는 인간은 이 행복한 집에 일 본도 있을 자격 없거든요. 그 사람도 공범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엄마는요, 꾸미는 게 일 때문에 필요한 걸 알아요. 전 엄마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요. 작업복 입고 요리해 주셔도. 제 눈엔 엄마가 슈퍼맨이거든요. 전 여자의 지금 모습을 보며 소년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죠. 너도 슈퍼맨이란다. 내 초능력은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야.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댓글창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역시 우리 명신님은 지혜로운 분이야. 나의 여신님, 너무 감동적이야. 명신은 천사야. 모두를 구원하러 온 천사라고. 계속 아래로 내려가며 익숙하면서도 낯선 그물들을 만났어요. 가족 찾다 비참하게 죽은 소년도, 학교 폭력으로 세상을 떠난 학생도 있었죠. 전 그들을 하나하나 위로하고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이틀 동안 정해진 시간에 맞춰 충실히 임무를 수행했죠. 내일 30층으로 돌아올 때면 시시가 고양이처럼 달려와 안겨요.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목 없는 보스는 직접 요리를 했고 서운한 표정으로 내 손을 잡으며 나도 내가 보고 싶었다고 속삭였다. 댓글창에는 질투 섞인 반응들이 올라왔다. 얘는 진짜 운도 좋네. 나도 저 회만 출연시켜줘. 꿈깨. 넌 30층 가면 하루도 못 버티고 죽을걸. 이제 내 손에 방문 카드가 잔뜩 쌓였다. 사실 20층부터 아래로는 보스들이 그렇게 무섭지 않았다. 생존한 플레이어 2명도 발견했다. 하지만 아무도 나에게 대들지 못했다. 물론 이웃 공략에 그들의 도움은 필요 없었다. 이국 이웃들은 모두 친절하고 귀여우니까 알아서 문을 열어주고 먼저 방문 카드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나중엔 그들도 나를 따라 이웃집을 돌았다. 우리는 계속 아래로 내려가 10층에 도착했다. 거기에 2m 높이의 그 머리 괴물이 복도에 우뚝 서 있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플레이어들의 백골이 가득했다. 그 머리 괴물은 우리에게 방문 카드 3장을 건넸다. 내가 입을 떼고 무언가 말하려던 찰나 괴물이 갑자기 나를 향해 몸을 낮게 숙였다. 인간 소녀여, 30층의 넷이 널 지켜준다고 해서 내가 널 두려워할 거라 생각 마라. 적어도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난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꿈틀거리는 시카를 억눌러가며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를 달랬다. 알았어. 화내지 마. 착한 사람이 참아야지. 그제야 시칼이 씩씩대며 진정되었다. 괴머리 괴물과 인간을 원하는 살아생전부터 시작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서륙은 언제쯤 끝이 날까? 인간은 언제쯤 동물 학대를 멈출까? 분위기가 어색해졌을 때 아래층에서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괴머리 괴물이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다. 너희 비열한 인간들을 봐라. 다른 종족뿐만 아니라 동족까지 죽이지 않느냐? 또 자기들끼리 죽이기 시작했군. 그와 동시에 아래층의 비명소리가 멈췄고 기계음이 울려 퍼졌다. 초기 플레이어 30명, 현재 상황 업데이트. 생존 플레이어 5명, 나와 2명의 신규 플레이어는 서로를 쳐다봤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고 휴대폰을 확인했다. 플레이어 단톡방은 죽은 듯 조용했다. 우리 셋은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갔다. 고층 바닥을 밟자마자 투명한 막이 우리 셋을 가두어버렸다. 그때 벽뒤에서 남녀 한 쌍이 걸어 나왔다. 가진 방문 카드를 전부 내놔라. 안 그러면 너희도 아래층 멍청이들과 똑같이 만들어주지. 처음부터 홍 언니와 준 오빠는 자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한 명은 착한 척, 한 명은 나쁜 척. 플레이어들의 신뢰를 얻으려 했던 것이다. 홍 언니가 내게 보낸 메시지에는 말하지 않은 뒷이야기가 있었다. 당시 명씨는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었다. 최소한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6일차 게임을 제어할 힌트를 남겼다. 4일차까지 최대한 많이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이웃 공략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다. 방문 카드를 다 모으기만 하면 되니까. 이건 마치 돼지를 사육하는 것과 같았다. 우리는 모두 그들이 키운 돼지여던 셈이다. 더럽게도 솔직히 말하면 공포게임의 규칙 안에서는 동족 상잔이 허용되고 장려된다. 하지만 이번에 그들은 사람을 잘못 봤다. 나는 겉옷을 풀고 붉은 원피스를 드러냈다. 치맛자락에서 목 없는 보스의 시카를 꺼냈다. 내장과 마른 손도 함께였다. 자, 어디 말해봐. 날 어떻게 죽이고 싶은지. 나는 시카를 가볍게 휘둘렀다. 4단계 방어막이 산산조각 났다. 홍 언니와 중 오빠의 얼굴도 일그러졌다. 결국
그들은 바닥에 완전히 주저앉았다. 닉니엔, 우리가 잘못했어. 그저 부활하고 싶었을 뿐이야. 제발 죽이지만 말아줘. 나는 조금도 동정하지 않았다. 그들의 애원도 무시한 채 담담하게 물었다. 아래층 플레이어들도 이렇게 빌었겠지? 그때 너희는 살려줬니? 녹슨 시칼은 마치 자아가 있는 것처럼 그들을 향해 날아갔다. 칼날이 닿기도 전에 이 SS급 아이템을, SS급 무기가 자신들을 향해 날아오는 걸 보고 그들의 공포 수치는 순식간에 한계치를 돌파했다. 넋이 나간 상태였다. 와, 열받지? 난 상처 하나 안 입었어. 마지막으로 살벌한 시칼을 품에 안아 건네주며 누군가를 달랬다. 나는 홍 언니와 준 오빠가 동료를 죽여서 모은 방문 카드들을 학생과 헬스 트레이너에게 넘겨줬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20층에서 30층 사이의 괴물들을 찾아가라고 했다. 만약 괴물들이 공격하려 하면 30층 린디엔의 친구라고 말하라고 일러줬다. 두 사람은 감격에 겨워 나에게 계속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나는 서둘러 피했다. 셋이서 마치 탱고를 추는 모양새였다. 내려가는 길은 더 쉬웠다. 거의 아무런 방해 없이 몇 분 만에 모든 카드를 모았다. 하지만 개인 클리어 알리는 울리지 않았다. 알고 있다. 가장 중요한 30층 카드가 빠졌다는 걸. 30층에 친스스는 비 오는 날 방거 후에 어른에게 우산을 씌워줬다가 결국 살해당한 어린 소녀였다. 장모인은 버스에서 치안으로 몰렸지만 소녀의 안전을 걱정해 오해를 뒤로하고 진범을 잡는 걸 돕다가 결국 배를 찔려 내장이 쏟아진 채 죽었다. 이도파는 아파트 화재대 소화기 사용법을 아는 아들이 있었지만 소화전에 물이 나오지 않아 어머니가 불길 속에서 산채로 타 죽는 걸 지켜봐야 했다. 못 뽑는 보스는 사교 집단 일원의 친아들이었다. 성적도 우수하고 명문대를 졸업해 가정에서 겨우 탈출했지만 부모는 세뇌당해 있었다. 친아들의 죄를 먹으면 장생한다는 말을 믿고 아들이 방심한 틈을 타 번행을 저질렀다. 내가 여기서 그들을 다시 만난 건 기괴하고 뒤틀린 가족이 된 건 어쩌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사고 나기 전날 월급을 받고 신나게 묘지 옆을 지나다가 문득 엉뚱한 생각이 들어 근처 꼭집에서 꼭 외타발을 샀다. 그리고 나란히 붙어있는 묘사굿을 골라 고인들에게 꽃을 선물했었다. 그 비석의 이름들은 각각 친스스, 리와이고, 이추이라, 그리고 문명이었다. 30층으로 돌아오자 나는 평소처럼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그들은 계속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실에는 웃음 띤 가족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은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려놓았다. 내가 좋아하는 차도 준비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내 손을 잡고 나를 주인공처럼 가운데 앉았다. 그리고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다. 방금 내 친구들이 왔다 가기에 방문 카드를 이미 전해주었단다. 이제 7일차는 우리와 함께 보내자. 딱 하루만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구나. 그 하루는 너무나 행복했고 또 너무나도 짧았다. 저녁 식사 후 어둠이 내리자 이 노파가 팔을 휘둘렀고 밤하늘에 불꽃이 수도해졌다. 나는 얼른 아부를 떨었다.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해요. 나는 손에 든 카드 모양들을 하나씩 맞추어 바닥에 빠르게 배열했다. 칠흑 같은 몸 모양이 눈앞에 펼쳐졌고 그와 동시에 기계음이 내 귓가에 경쾌하게 울렸다. 닉니엔 플레이어님 축하합니다. 행복한 우리 집 주민 모두의 호감을 얻어 이 세계의 문 소환에 성공하셨습니다. 이계의 문이 오늘 밤 11시에 나타납니다. 생존한 플레이어는 가족과 함께 1층으로 오십시오. 이계의 문을 열고 떠나십시오. 지체하면 기회는 없습니다. 정말 기쁠 줄 알았는데 막상 이날이 오니 생각만큼 즐겁지가 않습니다. 대대 수호자가 저를 이끌고 1층에 도착했습니다. 철옹성 갔던 2층 마당 담벼락에 지금은 고풍스러운 검은 논세개가 위험 있게 서 있습니다. 문마다 걸려있는 자물쇠의 개수가 다릅니다. 제 문에는 4개가 걸려있고 여학생은 1개, 헬스 트레이너는 2개가 걸려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갑니다. 문 위에는 플레이어의 이름이 적혀있고 이름 아래에는 공포지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 이름 닉니엔 공포지수 0, 여학생 수정모, 공포지수 99.9, 헬스 트레이너 펑양, 공포지수 90. 다른 두 사람은 경악하며 저를 바라봅니다. 제가 어떻게 일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모양입니다. 기계음이 다시 울려 퍼집니다.
플레이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열쇠로 이게 문을 여시겠습니까? 열쇠라곤 30층 집 열쇠뿐인데 다른 열쇠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에 있는 구멍은 하트 모양입니다. 누가 봐도 들어가지 않을 모양이죠. 전 낙담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턱을 굴고 머리 없는 보스와 이기적인 할아버지 그리고 검은 노이에게 가련하게 앵을 떨었습니다. 아휴, 어떡하자? 열쇠가 없어서 못 돌아가겠어요. 그냥 영원히 남아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인계. 열쇠가 뭔지 이미 짐작했지. 그래서 이렇게 거부하는 거구나? 하지만 넌 모르고 있어. 내가 여기서 걔를 잃으면 우리처럼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주변을 떠도는 검은 안개가 될 뿐이란다. 너희가 말하는 공포게임의 세계는 모두 그런 검은 안개로 가득 차 있지. 그들에겐 감정도 없고 간식도 없고 생각도 없단다. 심지어 생명체라고 볼 수도 없지. 윙니엔, 그렇게 날 영영 잃고 싶지 않아? 그럴 바에는 내가 잠시 나를 잃는 게 낫겠구나. 날이 끝나기 무섭게 남자가 손바닥을 들어 자신의 가슴을 거칠게 찔렀습니다. 그러더니 뛰고 있는 붉은 심장을 꺼냈습니다. 그걸 제 문에 있는 자물쇠 구멍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자물쇠가 거대한 괴물로 변하더니 심장을 깨끗이 집어삼켰습니다. 철커덕,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기계음도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묘한 공포가 서려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고귀한 귀 어르신들께 묻겠습니다. 기꺼이 당신의 행복의 심장을 바쳐 가족의 이계의 문을 여는 걸 돕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그의 가족들의 심장이었습니다. 게다가 반드시 행복의 심장이어야만 하죠. 팡이안과 수장모는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의 그의 가족을 봅니다. 하지만 새 그이는 일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에겐 붉은 행복의 심장이 없다. 말하며 자신의 가슴을 열어보였습니다. 역시나 세계에 검게 죽어버린 심장이었습니다. 플레이어들이 역할극을 할 때 늘 두려움과 공포를 품고 그저 버틴다는 생각으로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이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행복이 깃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던전의 악랄한 전입니다. 탕웨안이 갑자기 폭주했습니다. 행복의 심장 같은 소리 하네. 살아있는 심장이면 되는 거잖아. 나도 가겠어. 그는 그에게 덤빌 엄두도 못 내고 수샤오모가 방심한 틈을 타 그녀를 자신의 문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탕웨안의 문에 있던 자물쇠 중 하나가 즉시 거대 괴물로 변하더니 비명을 지르는 수샤오모를 한 입에 삼켰습니다. 제가 미쳐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탕웨안은 다시 건기 어린 눈으로 저를 봅니다. 저까지 던져넣을 기세였습니다. 그는 자물쇠를 2개나 열어야 했으니까요. 스스가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하얀 원피스가 무한히 커지더니 탕웨안을 단번에 물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선열이 하얀 원피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엄마가 떠나기 전까지 착한 아이로 남고 싶었는데 내가 굳이 죽음을 자초하는구나. 그리고 아이는 귀여운 얼굴을 들고 하얗고 가녀린 손을 뻗어 자신의 심장을 쑥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문에 2번째 자물쇠로 던졌습니다. 엄마, 스스도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요. 하지만 스스는 엄마가 살아있길 바라요. 그곳에 스스가 없더라도 검은 안개가 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 3번째와 4번째 자물쇠를 열어주었습니다. 제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칠흑 같은 철문 사이로 눈부신 백광이 뿜어져 나옵니다. 저는 여전히 심한 근시지만 이번만큼은 정확하게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심장이 없으면 당신들 죽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한 일이에요. 아니란다. 우린 그저 모든 기억을 잃고 어느 던전으로 팔려가 일하게 될 뿐이야. 하지만 다시 만나기만 한다면 엄마, 꼭 다시 기억해낼게요. 스스도요. 우리도 그렇단다. 마지막으로 멜상의 손이 저를 철문으로 위로 넣었습니다. 귀를 울리는 시끄러운 기계음이 들립니다. 귓가에 계속해서 떠들어댑니다. 축하합니다. 닉님 플레이어님, 행복한 우리집 던전을 성공적으로 클리어하셨습니다. 포인트 100점을 획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닉님 플레이어님, 행복한 우리집 던전 최초 클리어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기계음은 무시한 채 빛떠머 흐릿한 형상들을 탐욕스럽게 바라봅니다. 시선이 그 검은 그림자에 멈춥니다. 이번에는 그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문가에는 문물 자국이 맺혀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정했어요. 임준환.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당신의 안녕을 기원하며